안녕하십니까. 이종훈의 사내정치. 오늘 주제는 코로나 시대 사내정치가 줄었다? 네, 의문사를 제가 붙였는데요. 최근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람인이 2020년 11월 달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직장생활 변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66.5%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 내린 근거. 첫 번째로 회식 자제. 그리고 사내 행사 축소 또는 취소. 그리고 세 번째가 재택근무 등 원격 근무 실시. 넷째가 비대면 보고 회의 활성화. 그리고 출장. 그리고 미팅 최소화. 역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전환되고 재택근무가 이제 활성화하면서 아무래도 또 회식도 많이 또 줄어들었죠. 이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이제 내린 건데요. 이건 이제 복수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이유 중에 첫째로는 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54.8%가 그렇게 답했고, 감정 소모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서 45.6%, 자주 안 만나면 또 비대면으로 업무를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체적 건강 관리에 도움이 돼서 22.5%로 나타났고, 업무 성과와 효율성이 향상돼서 22.0%,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꼽은 게 심한 사내 정치 등 악습이 없어져서 그래서 12.8% 정도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조직의 혁신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돼서 8.2%. 예. 관심을 제가 갖는 것은 이제 심한 사내 정치 등 악습이 없어져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앞서 의문부호를 붙인 이유는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내 정치는 정말 줄어들었거나 사라졌을까 하는 거죠. 오히려 전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구조조정 확대와 더불어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람인이 기업 400여 곳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 실시 여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27.2%가 구조조정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 업종별로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이제 타격을 많이 입은 그런 분야가 이제 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식음료, 외식, 조선중공업, 유통무역, 서비스업 이런 순이었고, 목표 구조조정 인력은 전체 인원 대비 19.6%, 거의 20%죠. 그러니까 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구조조정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과거하고 달리 이제 거의 상시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700여 곳 대상으로 해서 올해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인데, 참여 기업 가운데 24.7% 올해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4곳 가운데 한 군데는 실제로 직원을 줄였다는 거죠. 그런데 대기업이 또 비중이 높아요. 46.2%가 이제 대기업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순으로 이렇게 집계가 나왔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코로나19 여파로 해서 이제 사라지는 부서 또는 직군별 인원, 그 다음 저성과자, 그리고 정년에 가까운 재직자, 코로나19 여파 전 직원의 일정 비율을 아예 좀 잘라낸 경우도 있습니다. 고액 연봉자도 있고 기강회의 대상자. 그런데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만한 그런 여지들이 좀 있어 보이죠. 네. 기강회의 이런 거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전 직원의 일정 비율 잘라낼 때 역시 여기도 이제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사내 정치는 더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상시적으로. 이렇게 봐야 이게 이제 오히려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은 일단 노사 갈등을 유발하죠. 그리고 이제 노노 갈등도 유발합니다. 그리고 수면하에서는 노노 경쟁도 유발하는데 이 노노 경쟁이 굉장히 사실은 개인의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뭐 노사 갈등 이런 거는 뭐 자르지 마라 뭐 이러면서 이제 노조가 나서서 어떻게 보면 단체로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건데 이 노노 경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경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노노 경쟁은 뭐 충성 경쟁도 유발하고 또 자기과시도 유발하고 상대를 비방하는 것도 유발하고 인맥을 동원하는 것도 또 유발을 한다. 네. 내가 더 회사에 더 충성심이 높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고 뭐 심지어 아주 급한 경우에는 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예, 그런 경우도 그 비공식 자리에서는 또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죠. 또 자기 성과를 실제 이상으로 막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없으면 회사가 마치 안 돌아갈 것처럼 그와 더불어서 경쟁 상대들을 이제 비방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수법, 뭐 나쁜 수법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예, 회사 뭐 CEO나 임원과 가까운 선후배를 동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다 살아남기 위한 사내 정치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서 조사에서 심한 사내 정치 등 악습이 없어져서라고 응답한 직장인들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피상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실제로 물밑에서 엄청난 일들이 그러니까 개인 간의 치열한 경쟁과 관련한 그런 각자도생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못 느끼고 있거나 뭐 또는 이제 느끼지만 그냥 애써 외면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거죠. 네. 자, 이런 피상적인 인식은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폐해를 좀 유발을 합니다. 현실 인식이 결여되면 적극적인 대응이 일단 부족하죠. 그리고 수동적인 대처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을 당하는, 그러니까 타율퇴직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조조정기의 생존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폐해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회사에서 내가 살 길을 찾겠다. 뭐 이제 이런 것으로 궁극적으로 가더라도 일단은 회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특히 나의 경쟁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 현실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아니, 난 뭐 성과가 그런대로 나쁘지 않으니까 난 안 잘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능동적인 그래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비방한다. 그런데 이거는 뭐 가짜 뉴스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를 공격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가서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또 상대방에게 가서 왜 그렇게 나에 대해서 중상 비방을 하느냐. 뭐 따질 건 따지고 어필도 하고. 예. 그리고 설령 전직을 하더라도 내가 자율적으로 상황인식을 토대로 해서 먼저 움직여서 전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내지는 퇴직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타율퇴직 특히. 네. 앞서 노노 경쟁에서 활용되는 수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또 볼 것만은 아니다. 가능하면 이걸 긍정적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성심 보여줘야죠. 네. 전 누구보다도 이 회사를 사랑하고 이 회사에 충성해 왔다. 네. 그거를 각인시키는, 뭐 거듭해서라도 각인시키는 이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내 성과, 뭐 과대포장해서 너무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성과가 실제로 있다면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방에 대한 방어.
제가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나도 방어를 해야 된다. 반대 논리를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대응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인맥 강화, 이건 뭐 상시적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구조조정기에는 뭐 필요하다면 사실은 인맥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더군다나 부당하게 지금 잘려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거 동원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